지지난주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무려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110만 명 정도고 온라인에서 200만 명, 그래서 거의 한 지금 310만 명, 더하면 아마 한 400만 명, 현장에 있던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가장 최전선에서 이 동성애 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빨리 나가고 있냐면 이미 성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이즈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에이즈에 이제 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이즈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이게 완치가 되지는 않는 그런 질병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뒤늦게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특히 동성 간에 또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했으면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성교육 시간에 이런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심정을 고백한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성애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더 빠르겠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교회가 대안을 세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추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안에서 행할 길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또 성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이런 교육을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세대는 또 부끄럽죠.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어렵고 얼버무리기도 하니까 애들이 점점 더 음지에서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양희 사모님이 지금 현실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반갑습니까? 네. 사실은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사실은 좀 민망하긴 하고요. 이 밑에는 서봤는데 여기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거시기합니다.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제가 탈탈 털어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아이들 워크샵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 교육하는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관계 증진 이제 이런 얘기도 하다가 보면은,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무심코 했거든요.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글쎄 그 아들은 사춘기 별로 없이 지나간 것 같다 했는데, 저 뒤에 서 있던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하더니 엄마가 너무 싸나워서 저는 사춘기를 순하게 지난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새끼가 엄마가 너무 싸나워서 사춘기를 못하고 지나갔다고.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오리나 기러기가 알에서 깨어나서 일주일 안에 보는 생물을 뭘로 생각하죠? 엄마로 생각하고 그 생물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걸 각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발달 심리에서는 사람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밥상머리 교육하면은, 인성 교육하면 그 시기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는 어른 남자, 그때 보는 어른 여자, 그게 평생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건강한 어른 남자, 건강한 어른 여자가 요즘 얼마나 될까요?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자고 있을 때 퇴근하는, 아니면 사실은 성평등 얘기를 나왔을 때 교회 다니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막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뭐죠? 동성애. 목사 마누라인 저한테 동성애 얘기를 하면 제가 겁나
그리고 더군다나 기독교 심리를 전공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시기에 본 유치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절대 다수가 우리 전남 지역에는 31명밖에 안 계세요. 남자 보육교사가. 그 시기에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보여줄 수 있는 어른 남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보여줄 수 있는 어른 본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자랄 때 어른들이 자식 두고 들을까봐 가장 무서워했던 욕 중에 하나가 뭐죠? 본대 없이 자란. 인성교육 어디다 써먹을까요? 경쟁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군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라도 이겨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 학기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새로 사귄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럼 보호자들은 대부분 뭐 물어보죠? 그 아이한테 취미가 뭐야? 요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뭐가 가장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 공부 잘해? 어느 아파트에 살아? 누구하고 밥 먹는 사이인지가 죄송합니다. 스펙인 세상. 누구하고 사진 찍는 사이인지가 스펙인 세상 속에서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 공부 열심히, 딴 생각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까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죽을둥설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때요 늦게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죽을둥설둥 달리다가 뭐예요? 갑자기 어느 건가 뭔가 맛봤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을까요? 친구들과 어울려 사 먹는 불량식품이 더 맛있을까요? 해보셨구나. 해보셨구나. 보십시오. 쌈박한 맛, 톡 쏘는 맛, 달콤한 맛에 익숙해져 버리면 식재료의 원래의 맛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사람, 그 존중을 아이들이 느낄까요? 그래서 어디서 배웁니까? TV 드라마에서,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에서, 여기서 배우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뭐죠? 너는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돼. 이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배운 성 지식을 가지고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쌈박한 거를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어요. 지금 딥페이크하고요,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자료 중에는요, 2008년, 2009년 이때 이미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실험이 끝난 자료까지 다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은요, 그때가 언젠데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때 저희들이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콧방귀도 안 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자는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해야 되는 그 창조 질서의 보존, 그걸 우리 잊어버린 지, 그거 헌신짝 걸레짝처럼 버린 지가 옛날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 없어요. 그 정답을 찾아서 한번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광고하셨을 텐데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걱정, 궁금. 우리 어렸을 때 성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어른들 대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랑 까진 싹같이 뭐 이런 그죠. 그런데 너는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돼. 예. 네. 얼마 전에 제가 도의회 공청회에 갔을 때 항의했었던 분들의 제 얼굴에 들이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교육 안 받았어도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다. 그분들한테 올바로 알려주자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궁금한 건 대부분 이것일 겁니다. 잘못 사용할까봐. 그렇죠? 잘못 사용할까봐. 그리고 피해를 겪을까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혹시 이런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거 띄워도 될까요? 혹시 자녀가 연세를 보니까 연식이 이미 이제 손자 손녀가 그러니까 뭐 거시기 이게
이제 거의 10여 년 됐네요. 이게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아빠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떤 아빠가 초등학교 둘째 놈이 초등학교에서 자 이제 트위터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아직 이거 참나 이게 뭐예요? 그게 왜 갑자기 아빠한테 물어보게 됐을까? 근데 그게 왜 궁금했어? 라고 한번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황하기 이전에. 그런데 아직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한테만 물어봤을까요? 학교에서 아마 성교육을 받았든지 어디서든가 이게 호기심이 건드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민망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그게 왜 궁금했어? 왜 근데 그 질문을 왜 하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게 왜 궁금했는지 기회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한번 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어느 날 하면 왜 뜬금없는 왜 생뚱 봉창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기회로 삼으시란 얘기죠. 그런데 아직 근데 난리 났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6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뜨거운 막 리트윗이 달리고 난리 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며칠 후에 답글이 다시 또 후속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엄마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해봤다네요. 어찌했을까요? 그럼 엄마는 누구랑 해봤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는 이미 다 띄었어요. 학교에서 이미 다 유치원 때부터 띄었다니까요. 정자와 난자, 사람이 사랑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뭐 아기가 생기고 10달 후에 뭐 이게 다 했는데요. 아빠가 이런 대답을 하면 어찌했을까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 겁나 가지고 놀아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성교육의 시작이자 기본은 바로 이겁니다. 보호자의 태도. 할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고모나 삼촌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결론을 미리 오늘 말씀드린 그리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기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규칙 친밀감이 형성된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휘어잡는 사람도 안 되고요. 친밀감이 형성된 권위 있는 사람 아시죠? 아이들한테는요 만만하기보다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털어놓고 믿거라 할 수 있는 사람 친밀감이 형성된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이 어두운 곳에서 지네들끼리 몰래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양쪽에 달고 있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요. 역사 발효세우기 연구에 지금 제가 이쪽 지역 진짜 말도 안 되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네이버나 위키 이런 곳에 올라오는 인터넷 그런 지식창에 올라오는 답글들이요. 지식들이 어이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바로 세우기 이런 지금 좀 그 연구회에 지금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런 것들을요. 맹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 정보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사실로 진실로 맹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커튼을 열어줄고 밝은 곳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뭡니까? 아이들한테 네 값어치 5만 원짜리 구겨진다고 마트에 가서 5만 원어치 물건 살 수 없는 거 아니죠.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5천 원짜리가 5만 원짜리인 척 하면 자꾸 눈치를 봐야 되죠. 아이들한테 스스로 네 값어치가 얼만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움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 납득이 돼야 움직인다고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잘할 때 어른들이 막 그 금과 옥조 같은 얘기를 하면 어때요? 속으로는 앞으로는 그냥 예 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값어치를 알게 하면 함부로 자기를 안 내둘립니다. 안 다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 그리고 자기 자존감. 고려청자를 요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고려청자를 요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값어치를 알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음란한 것에, 잘못 산 것에 탐닉하고 있다면은 더 좋은 것에 중독되게 만들면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이 아이들이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에서 이것을 새로운 것에 중독되게 만든다. 저희들이 심리 치료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워밍업을 한번 해볼게요. 워밍업을. 자, 너희들은,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아따, 무건수행 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아니면 니들 못 가. 나 아니면 니들 못 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진리,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막 자기를 막 상하게 하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도 하고 막 그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닉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의 존재 그 가치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네가 누구냐? 너 스스로 네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 한번 생각해 보게 해야죠. 네 값어치. 너 누구야? 너 있잖아. 네 모습은 TV에 나오는 그 애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 TV에 나오는, 와, 요즘 그 애들 막 그 트로트 막 경연대회 노래만 잘하면 되잖아요. 막 근데 까발려불더만 막 이렇게 노래만 잘하면 되는데 막 근데 애들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니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5만 원짜리가 5천 원짜리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흙이 묻었다고 괜히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잖아. 구겨졌다고 그게 값어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니들은 누구 형상? 그런데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거 요강으로 사용하면 되겠냐, 고려청자를. 근데 이것을 어때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 작업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 작업을 하는데요. 보석이 왜 비싸죠? 보석이 왜 비쌉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웁니다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배웁니다라고 하는데 보석이 왜 몇 개 없으니까요. 지구가 생성될 때 만들어진 광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얘들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개 있죠? 여러 개 있죠. 너는 몇 개야? 말합니다. 너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 있지. 근데 너는 몇 개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너는 얼마나 비쌀까? 돈으로 따질 수 있겠냐? 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분명히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게 됐다 무겁기는 하고 덩치도 크고 근데 뚜껑도 없어. 이거 쌀통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아이 먼지 묻었다 좀 닦으라. 그래서 해놓다 보니까 밑에가 안 뚫렸으니까 문 앞에 놓고요 우산꽂이, 지팡이꽂이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거기 가면 막 어이없는 거 가지고 나와갖고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한번 가지고 나가볼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다지 예쁘지는 않죠? 그다지 막 쌈박하고 예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한번 질러보세요. 에이, 욕심이 너무 많네. 그 우산꽂이 했던 것을 예.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게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봤더니 근데요 제가 끔찍했던 거 뭐냐면 자 발로 이리 밀어놓고 저리 밀어놓고 지팡이 팡 꼽아놓고 하다가 이게 깨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다룰 때와 이렇게 왼쪽에 다룰 때와 이렇게 다룰 때 어떻게 값어치가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봐봐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잖아.
네 값어치가 얼마인지 다른 사람이 매기면 되겠냐 안 되겠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값어치를 한 사람 한 사람 매겨갖고 이 세상에 심었는데 딴 사람한테 딴 사람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내가 이 좌지우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체험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막 머그컵도 만들어 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 커다란 산 하나죠. 그때 만드는 요가 그렇게 하는데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한 달 이상 걸리더만요. 도자기 하나를 완성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한테 실제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가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여줍니다. 그 비디오로 과정을 잘라서 보여주는데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만요. 모래나 티끌이 들어있으면 굽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죠. 그런데 이거 물 묻혀서 다시 하고 하는데 이 도공이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보통 만약에 이 흙이 인격이 있는 꿈을 갖고 있어. 나는 상간마마 옆에 가서 있을 거야. 나는 중전마마 방에 가서 나는 청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다면 저 신분이 천한 도공이 계속 한다면 아이씨 그만하라 말이야 좀. 이거 안 할까요? 이게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야. 어저께다가 무슨 초등학교를 6년씩이나 다녀. 초등학교 됐으면 되지 뭐 중학교를 또 3년이나 가네. 그랬더니 또 고등학교도 3년 또 가라고 그러네. 자, 이거 그럼 이제 안 가도 되지 않나? 이게 요거 했어.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디지털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한테 스마트폰도 못하게 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자 나한테 4, 5일간 방에서 밥만 먹고 있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애들 다 죽어버리려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자 라면이 끓으려면 보통 100도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4, 5일간 있어요. 그랬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약을 발라가지고 또 구워요. 아까는 몇 도였습니까? 예, 800도였어요. 그런데 자 유약을 발라가지고 아씨 또 굽네 진짜 이번엔 1300도야 아이 진짜 그래갖고 또 5, 6일 동안 그랬으면 이제 해야 되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녀가지고 오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고 대학교까지 다녔는데 어느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안 된다고 깨버리네. 너는 안 된대 거기. 그럼 어떡할 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죠.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빚었는데 너는 여기 안 된대 자격이. 그럼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저 작가 선생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작가 선생님 제가 그거 갖다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작가 선생님은 그러던데요. 설명이라도 해주면 모르는데 자기 의도대로 작품이 안 나왔나 봐요.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깨버리던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귀 쓰는 그릇 아니면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쓰기로 만들어 놓은 그릇 아닙니까?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소중해요?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사람 안에다가 그 보배로운 그 담아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 자기 가치를 몰라. 저 자기 가치를 몰라. 그냥 짠짜라짠 빛나야 되는 줄 알아. 이것을 아이들한테 값어치를 알게 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어디에? 아이들의 평가에 인터넷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거기 주고받는 댓글 하나에 이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때부터 공격성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지? 바로 이거. 우리 진짜 값어치를 못 알아보고 지금 아직 완성이 덜 된 네 모습 보고 너 값어치를 평가해버리면 어떡해? 이 자존감을 현재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아니면 친구들 간의 값어치를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봐. 나 진짜 돈 좋아하거든. 근데 네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성질 팍 내버려도 돼.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성질 팍 내버려.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한다냐? 봐봐. 다 소리 질러. 자, 교장 선생님 쫓아올 정도로 소리 질러 봐봐.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작품이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인데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주면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아니면 나 스스로의 값어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곤두박질 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말하거든요. 잘 만든 명품 칼을 의사가 들었을 때와 강도가 들었을 때 목적과 결과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죠. 디지털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들끓지 않는 뭐예요? 음란한 문화 때문에, 문화라고 말하기가 싫습니다. 이 폭력적인 이런 흙탕물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이 잘 만든 명품 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강도라고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칼을 든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누가 힘이 세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손은 저 뒤에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걸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왜 소가 시키는 대로 하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죠, 요즘. 길이 들어버렸으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길이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누구 뜻대로 사고 있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지? 봐봐. 한번 말해봐봐. 한번 말해봐봐. 그래서 청소년들과 나눠봤습니다. 혹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한번 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보자. 혹시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러면 지네들끼리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이미 다 띄어버렸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놀잇감이에요. 그래 이것 띄우면 에이 그러거든요.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봐. 증명을 해봐. 자, 밥 안 먹는 것이 힘드냐? 스마트폰 안 하는 것이 더 힘드냐?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스마트폰 안 주는 것이 힘들까요? 밥 안 먹는 것이 더 힘들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자, 봐봐.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 그림 띄우면 너무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 스마트폰 안 하는 것이 더 힘드냐? 아니면 밥 안 먹는 것이 더 힘드냐? 그럼 이게 그러네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지? 이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면은요. 봐봐. 니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이지? 알고 있는 만큼만 보이지? 그래서 봐봐. 이게 이렇습니다. 성인 인증? 아버지 주민번호 다 외우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삼촌, 이모, 엄마 주민번호 다 외우고 있는데 성인 인증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결론이 그겁니다. 새로운 것에 아이들이 맛을 들이게 중독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뭐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자, 바늘도둑이 점점 더 친구가 뭘 보냈어요. 그럼 아이 변태새끼 이렇게 하다가도 나만 몰랐잖아. 다 하고 있구만. 에이 시시하네. 이제 내가 해도 저보다는 낫겠다 해갖고 직접 만들게 되는 거. 이 단계가 점점 처음에 설탕 티스푼으로 하나 넣었을 때는 달콤하고 맛있어요. 자, 그거 먹다 보면 그게 맛이 있을까요? 좀 더 하게 되고 좀 더 쌈박하게 되고 또 나중에 거기 더 첨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난리를 치고 있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발달할수록 어떤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거를 좋게 사용하냐 하면은 그 양날의 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본드를 환각으로 사용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막 이러십니까? 성하면? 그래서 다 좋은 성입니다. 다 좋은 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은 다 좋은 성인데 첫 번째 성을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 성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요? 우리가 맨날 접하는 게 뉴스에서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성교육이 뭐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내 몸은 소중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몰래하고 감춰야 되는 것처럼.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어느 이제 청소년, 아동 청소년을 만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스스로 몸이 반응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난다든지 어떤 뭐 몸이 신체가 저절로 반응한다든지 하는 것을 누군가가 건강하게 지도해 주지 못하면 몰래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치지 않게,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몰래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상한 걸 찾아보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 정체성이 뭘까 하다 보니까 나 동성애자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제 또 갔다가 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거야. 성능이 좋은 자동차 나쁜 거 아니죠. 올바로 운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고요. 무면허로 운전하면 처벌받고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제일 염려되는 게 뭡니까?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교실에 가서 하면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요즘 고딩 엄빠 막 이렇게 나오죠. 저는 가장 걱정됐던 게 저 하얀 거, 관심 없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관심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도 걱정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답변한다는 거는 솔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솔직하지 못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태, 아니면 그리고 숨겨야 되면 지네들끼리 몰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커튼을 열고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의 안경, 내 눈의 안경, 어떤 색깔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7년씩이나 서울까지 다니면서 공부했고요. 정부에서 이런 교육 해야 된다고 자격증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교육을 의뢰를 받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니까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 질문을 하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인 목적과 이런 어떤 교육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이런 질문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걸 왜 어른이 정해주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정립해 보자고요.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막 삿대질 하셔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저한테 삿대질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걸 왜 당신이 정해?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죠. 먼저 누구랑? 언제? 어디서? 이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선생님한테 니들 막 자꾸 질문해. 봐봐. 이건 나이가 정해지거나 원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준비가 되기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야. 맞죠?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필수 구성 요건이 뭐죠? 불륜, 출생의 비밀. 뭔 놈 기억상실증은 그렇게 자주 걸리나 모르겠어. 그래갖고 막 족보가 꼬여불고 어이없는 자리에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가 풀숲에서.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애들은 그게 로맨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막 손 잡고 막 이렇게 막 끌고 가고 벽에 확 밀어붙이고 하고. 그게 아이들이 사랑이라고 배운다고 한다면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 네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성관계는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 이게 교육적인 자리에서 이미 성교육상에서 이게 준비가 돼.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차가 생기기 전에, 운전할 줄 알기 전에,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걸 습득을 해놔야죠. 브레이크는 언제 잡아야 되는지, 기아는 언제 넣어야 되는지, 중립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 이거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해줘. 누구랑? 언제? 어디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자, 운전면허증은 네가 어른이 돼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나와. 그런데 있잖아, 차는 고장나면 버려도 돼. 실증이 나면 바꿔도 돼. 근데 우리 엄마가 친구 엄마보다 덜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엄마하고 돈 주고 바꾸면 될까?
자, 자동차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게 가족이야? 그래서 사랑 면허증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사랑은 아무하거나 하는 거 아니거든. 가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 면허증 공부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혹시 제 말이 너무 어폐가 있나요? 이게 성교육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주지만, 그리고 돈만 있으면 차는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지만, 가족은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랑 공부는 많이 해야 돼. 이게 성교육이야. 이게 인데 애들은 뭐예요? 일단 잘생겼어.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부자야. 그럼 막 갈아치워도 되나?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걱정하신다면, 오메 내 새끼 다 컸네, 오메 내 새끼 다 컸네, 뭐 이렇게 축하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걱정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옳지 않은 일을 할까봐, 아니면 겪을까봐. 딸 가진 부모하고 아들 가진 부모하고 걱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지금 사랑면허증 공부하는 거야. 자, 준비해야 돼. 자, 그랬더니 애들이 책상 두들기고 난리 납니다. 아주 유치원 동생들도 막 사귄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친구끼리도 어깨동무 한다는데 막 이 난리를 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비명이 나오고 크크크크 나오죠. 그래서 멈췄습니다. 진짜 좋은 거 맞아. 그런데 있잖아, 기분 좋은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브레이크 잡아야 되잖아. 근데 만약 브레이크 못 잡으면 어떻게 되지? 다치잖아.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그럴까봐 준비가 되기 전에,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지, 이게 나쁜 짓이어서가 아니야. 근데 못 빼먹었죠? 화살표마다 못 빠졌잖아요. 아따, 이게 빠졌잖아요. 이게 빠졌잖아요.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 벽에 확 밀어붙이고 이거 안 된다니까. 그거 그 막 저기 하면 쫓아가고 손목 잡고 끌고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범죄라니까. 근데 그거 멋있게 보이잖아. 드라마 같은 데서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좋은 거지만 이걸 어른들이 알려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이건 좋은 거지만, 자 이제 들어갑니다. 디지털 들어갑니다. 어른들한테도 안 좋은 거 맞죠? 근데 아직 신체 발달이 덜 된 아이들한테 이게 들어가면 건강한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고 판매한 사람 처벌하고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방송을 하지를 말든가. 이거 누가 관리하죠? 이거 도대체 이딴 걸 누가 정해놓고? 이거 방송을 하지 말든가. 이걸 누가 일일이 이걸 하냐고. 그죠? 어른들 지금 입에 저런 수백 개의 유선방송 채널에서, 그죠? 수백 개 유선방송 채널에서 대낮에도 겁나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오더만. 저 불법 촬영물 심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낮에도 수백 개의 유선방송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하죠? 누가 시청 지도를 하죠? 그런데 왜 이런 걸 정해놨을까요? 왜? 아이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이해를 해야 스스로 이걸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근데 어른들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따, 처음에 다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무건수행을 계속 하십니까? 자, 요거 외국에서는 벌써 끝났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끝냈는데요, 애들한테 이거 하면 뻥까시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뇌신경외과 의사랑, 그것도 유튜브가 아닙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아예 스텝을 꾸려가지고 실제로 21살 이상이 돼야 뇌가 발달이 성숙이 끝나거든요. 실제로 21살 이상의 대학생들,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흉내낼까봐. 그래서 그런가? 동물농장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거 불법 촬영물이 아니고요. 등급이 이미 나온 그 19금이라고 말하죠. 성인물. 그거하고 보여줬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 보여줬을 때 뇌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요. 뇌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저거 영상 보이시죠?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하죠. 그런데 술 마시고 운전한 것보다, 술 마신 상태보다 훨씬 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의학 용어인데 고장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자, 뇌가 한번 고장이 나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 처음에 술 마신 사람들은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술 마시다 보니까 이게 좋네 하다가 술 마시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돼 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두순이나 그 흉악범들 보면은요, 성범죄 흉악범들 보면은 수만 개의 어떤 불법 동영상, 촬영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보십시오. 자연 다큐멘터리와 음란 동영상을 봤을 때 저 뇌가 이제 대학생들, 21살 이상이 된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바로 MRI를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진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지금 EBS 교육방송 인터넷에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보기 하면 무료로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요, 이 교수님들이 무슨 실험인지는 말 안 하고요, 옆방에서 뭐 하는데 가서 좀 도와주고 가라 그랬어요. 폭력성 실험이었습니다. 사람 사진을 놓고요, 다트 아시죠? 표창 던지는 거 그거 있는데, 야 옆방에서 뭐 하는데 좀 도와주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저 왼쪽에 다큐멘터리를 본 그 학생들은요, 가가지고 못 던집니다. 그래서 스텝이 아니 왜 안 던지세요? 사람 얼굴에 어떻게 던져요? 근데 이 했던 사람은 거의 다 90% 이상이 잘 던집니다.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폭력성과도 범죄와도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한 번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서도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거의 100% 가까이. 이것이 EBS 방송국에서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대로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와 술 한잔 한 상태에서 밤을 보내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충동을 참는지까지도 실험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아이의 사춘기 그 1편, 2편이 나와 있거든요. 거의 40분 정도 2편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보면서 얘기 나눌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 풀숲에서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 건지, 뒤처리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준비를 많이 필요한지, 그거 갖고 되는 줄 알아? 이거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게 겁나 많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그 결론입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건강하게 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들이 함부로 안 써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 망가뜨리고 싶겠습니까? 왜 불법 음란물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직접 이해를 시켜야 안 합니다. 이게 왜 범죄인지. 너 이런 것 갖고 너를 망가뜨릴래? 이런 것 가지고 너를 망가뜨리면 되겠어? 네가 대한민국인데, 네가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얼만큼 많이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걸로 네가 망가지면 되겠냐? 자, 이제 전환해 주세요, PT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고요. 왜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는 게, 이거 보여준 사람을 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왜 처벌하는지를 알겠어? 이거 애들한테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12세 미만, 15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왜 정해놓은 줄 알아?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시청 지도 하라고 그러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질문도 아니죠. 요즘 드라마에 아침 밥 먹을 때도 나오더만.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이거 뭔지 모르세요? 뭐시오? 이게 순진해. 우리 중앙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거 뭔지 모르는구나. 애들은 다 알더만. 이건 나한테 초등학생이 나한테 물어본 거라니까? 아, 이 교회 성도님 자녀들이 아닌 것 같구나. 가까운 학교였는데 이 교회 성도는 이 교회 성도 자녀가 아닌 걸로 그러면 보세요. 근데 자,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놈의 새끼들 유치원부터 다 떼놓고 이걸 물어보고 있어. 다 한다. 전 단계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이놈의 새끼들 놀이예요. 놀이예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미 다 떼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이건 놀이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지금 다져가지고 지금 숟가락으로 먹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놀이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결혼한 사람끼리 하는 거래. 그래서 사랑하는 어른끼리 하는 거래. 성관계는 엄마 될 준비, 아빠 될 준비 하는 사람들끼리. 봐봐, 너 지금 고딩 엄빠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디? 그냥 행복해 보이디? 그래서 봐봐, 진짜 좋은 거 맞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있잖아, 결혼한 사람끼리도 그냥 나 혼자만 좋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원했을 때 하는 거 맞아. 아예 건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봐봐, 건강한 사랑은 말이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봐봐, 남자 생식기 이거 서로 아시죠? 남자 아이들끼리 남자 화장실에서 서로 상대방은 어느 가까운 데께 뭐라고, 가까운 데 뚝 까놓고 가까운 데 남학교 갔더니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키가 크다고 한 줄 알았더니 키도 별로 안 크더만. 뭔 소린지, 뭔 말인지 벌써 아시는구나.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별로 안 크더라고요. 옆에 새끼들이 좀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지네들끼리 이미 서로 비교해 봤다는 얘기죠. 다 비교해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사진 찍어서 돌리고. 근데 그게 돌고 돌다 어떻게 해요? 다 퍼져버린다고요. 다 퍼져버린다고요, 이놈의 새끼들이.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완전 삭제 가능합니까? 그게 음란하게 퍼질 의도가 아니고 지네들끼리 장난끼리 했어요. 장난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뭐예요? 이게 의도하지는 않는 곳에 퍼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장난이었어요, 실제로 지네들끼리는. 그래서 말합니다. 남자 여자의 생식기가 다른 이유, 호기심 가질 필요 없어. 남자 아기 씨앗은 시원해야 건강하게 만들어지니까 길쭉하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 다치게 하면 되겠냐? 그게 그래서 성폭력 행위에 대한 범죄 처벌에 대한 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 나쁜 짓인게 그랬거든요. 근데 아기가 자라려면 온도가 계속 뜨겁거나 추우면 되겠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여자 생식기는 없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극적입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로 상대방의 몸에 대한 호기심을 그냥 보편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몸 안에 있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런 것을 그냥 EBS에서 그냥 자극적이지 않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네, PT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말합니다. 한 번 할 때, 한 번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쩐다고? 몇 개 나온다고? 아기 씨앗이 정자가 최소 2억 개에서 5억 개야. 5억 개. 그런데 우리 전교 1등하면 좋냐 안 좋냐? 전교 1등하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맞죠? 근데 전교 해봤자 보통 200명 아니면 300명 아닙니까? 많아봤자. 전국 1등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4천만 정도 되죠. 근데 한 번 성관계를 할 때 정자가 몇 개라고요? 5억 개 방금 나왔습니다. 기본 2억 개에서 5억 개입니다. 너 있잖아, 5억 개 중에서 1등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값어치를 알려준다고요. 그런데 너를 다치게 하거나 너를 갖고 놀리면 되겠냐? 이게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이유야. 친구도 마찬가지야. 너 5억 개 중에서 1등에서 태어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치게 하면 되겠냐? 너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봐봐, 여자의 몸속에서 나온 게 선택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여자의 몸속에서 나온, 봐봐, 그 몸에서 나온 아기 씨앗이 선택해갖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하잖아. 그런데 자, 임산부석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임산부석, 자동차에서 임산부석 있다고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자, 이 뱃속에 있는 아가는 저 아기 엄마만 죽어라고 보호해야 되겠냐? 우리가 함께 보호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출생 인구 죽어른다고 뭐라는 게 아이들한테 서로 보호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거 미쳐보겠어 진짜. 이제 피임 교육 한다고 그러면은요,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나 보호자들 잘못 듣고요, 나 얘들 보고 대놓고 하란 얘기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요. 진짜 겁나시죠? 지금 겁내고 있죠? 목사님, 이 새끼 어째 그래야 돼?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골무새끼. 그러면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고.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것이요? 조용히 이거 하실 겁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너 그거 안다잉. 그거 진루의 사정법이라고 한다잉. 그랬더니 저 뭐야 전라도 아줌마는 인간이 아니여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미 이 아이는요 나이가 어린 비혼인 여자 선생님한테 이미 온갖 짓거리 다 했던 놈이에요. 이놈 새끼가.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근데 있잖아. 너 아빠한테 해봤어? 너 아빠한테 물어봤어 그거? 아빠 얘기가 나오면 이제 뜨끔합니다. 아빠한테 했다간 뒤진디? 그죠? 근데 있잖아. 너 배고픈 사람이 여기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근데 그 음식을 깨물어만 보고 한 모금도 안 삼키고 뱉을 수 있을까? 제가 적절한 답변을 했나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근데 이거 깨물어만 보고 한 모금도 안 심고 한 방울도 안 심기고 안 삼키고 다시 뱉을 수 있을까? 있잖아. 성관계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데 있잖아. 너 임신이 하려면 정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도 되지. 근데 봐봐. 너 정자가 원래 나와 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싸기 전에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있잖아. 그 순간에서 안에서 안 싸기는 축구 선수가 골인 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대.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야구 선수가 홈런 치는 것보다 더 힘들대.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봐. 결혼해서 오랫동안 여러 번 많이 해본 사람도 그 순간에 안에서 안 싸기가 진짜 힘들대. 그리고 안전한 피임법이 아니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그놈 새끼가 표정이 어쩐 줄 아세요? 전라도 아줌마는 인간이 아니여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한테 이게 놀이예요. 놀이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이요 정말 놀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요 놀라거나 꾸중하거나 깜짝 하들짝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아까 뭘로 채워준다고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한테 네가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놀림감으로 하면 되겠냐? 이게 놀림감으로 하면 되겠냐? 이렇게 태어났는데 정말 힘든데 선생님 해봤잖아. 선생님도 아기 낳아봤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놀림감을 하면 될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다.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와 내 동생 태어났네. 자 치킨 먹으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진짜 맛있잖아 치킨. 초콜릿 먹으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아기가 자 우리 몸에 대해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지금 범죄를 저지릅니다. 훔쳐보거나 특히 여자아이들 지금 이제 막 사춘기 되는데 뒤에서 속옷으로 새총처럼 장난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새총처럼 뒤에서 당기고 도망가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뭐죠? 그죠? 우유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먹는 서울우유나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우유 먹으면 이 아이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엄마가 아프거나 그리고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거나 모유를 먹이고 싶지 않았을 때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분유를 갖다 엄마 젖과 비슷한 온도로 먹이는 거 그것을 분유라고 한단다. 근데 최고의 음식은 모유야.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엄마 가슴인데 봐봐. 그걸 갖고 자 이거 보고 섹시하게 생각하면 이거 변태야. 이걸 보고 섹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봐. 이걸 준비하는 가슴을 이거 준비하고 있는 여자 가슴을 훔쳐보거나 그걸로 장난치거나 하면 이거 범죄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거 뭐죠? 자 머리가 하얗기는 하지만 나이 든 사람 아닙니다. 어느 날 아이들 하교하는 시간에 어떤 이게 여자 어르신이 이렇게 함지에 김치 담을 어떤 채소를 담고 이고 가는데 골목길에서 뒤에서 그분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이제 추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람 살려 하면서 그대로 이제 주저앉아서 우는데 학교에서 돌아가던 아이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옷은 뒤에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옷을 그대로 이제 벗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왜 그랬냐고 이제 어르신 보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애들이 분기가 탱천해갖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무거운 걸 들어줘야지 가슴을 만지냐고 난리를 치죠. 이 난리를 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봐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가슴을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도 궁금한 건 뭡니까? 야,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다음 걸 남겨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 카톡은 누구나 말을 걸 수 있죠. 카톡은 누구나 말을 걸 수 있지만 프로필 사진에 남자였을 때 더 경계를 할까요? 여자였을 때 더 경계를 할까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에 가족들이나 사람 사진 올려놓는 거는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캐릭터나 아니면 뭐 꽃 이런 걸 하게 하지 자기 사진 올려놓는 건 저희들은 못하게 합니다. 웬만하면 특히 아이들 사진 올려놓는 건 못하게 하는데요. 어느 날 자, 여수 쪽에 있는 학교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어떤 여학생,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카톡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보다 한 몇 살 정도 위에 있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 언니예요.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순이라고 할게요. 순이야 하면서 카톡이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과목 공부 잘하는 줄도 알고 무슨 노래 좋아하는 줄도 알고요. 우리 엄마가 어느 교회 다니는 줄도 알고요. 아빠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도 알고요. 우리 동네 골목까지 다 알아요. 정보가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프티콘도 그 선물권 그 아시죠?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그리고 내 상태 메시지가 어떤 거 보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 나왔대요. 우리 학교 졸업한 언니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선물권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친해졌죠. 친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크크크크 하면서 사진이 들어왔어요. 오늘 목욕탕 갔는데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목욕탕 이모가 내 가슴을 보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목욕탕 언니가 내 나이에 이런 몸매 갖기가 힘들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자기 벗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여자끼리예요. 그런데 너 생리 몇 살에 시작했어? 너 다이어트 하고 있어? 슬슬 시작합니다. 여자끼리입니다. 근데 그 언니 몸매를 보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 몸매는 저리 가라예요. 너무 이쁜 거야. 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부러운 거야. 이 언니 몸매가.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데 자 1, 2, 3 법칙 아시죠? 바로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난 뒤에 너 다이어트 하고 있어? 이맘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만 세포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근데 언니가 봐줄 테니까 너 한번 찍어 보내봐. 내가 봐줄게. 근데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사진 찍어서 누구 보내는 거 몸 사진 찍어 보내는 거 안 된다고 이미 배웠어. 그래서 근데 언니 거 다 보고 받아 먹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언니가 서운할 것 같아서 얼굴이 안 보이게 딱 붙는 러닝 티셔츠를 입고 상체만 보이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막 이모티콘 같은 거 막 보냈던 그 언니가 너무 건조하게 글자만 7글자 너 나 못 믿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아무리 언니 사실은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열어보지를 않는 거야. 카톡 아시겠지만 카톡 숫자 안 없어지게 열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렇게 깨똑깨똑깨똑 주고받던 언니가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응답도 없고 계속 오늘은 어때요 언니는 오늘 학교에서 뭐 어쩐 아니 아무리 해도 안 열어보는 거야. 근데 1, 2, 3 법칙 아시죠? 4일째 되는 날 저녁에 깨똑 들었네. 와 열어보니까 언니야 사실은 너 괘씸해서 내가 손절하려고 했어. 먹고 티하는 거 같잖아.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널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꼭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나한테 사진 보내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 하면서 아시죠? 무슨 링크 보내는 거. 링크 보내는 거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 하면서 보내는데 자 거기 들어가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들어가서 뭐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걸 남학생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남학생이 했다면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래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자 보십시오. 한번 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겁이 나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 19살입니다. 18살입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 죄값 치르고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이제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회에서 낙인 자 욱해서 누구 한번 뚫어 팬 거하고 같습니까? 불법 도박하다 걸린 거하고 같습니까? 이미 우리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 우리 앞집에 얘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애들 놔두고 외출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가 학원이나 학교 갔다가 이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는 거 여러분들 안심하고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봐. 왜냐하면 그리고 이 청년들이 나중에 정말로 성실하게 살다가 좋은 여자 청년 만나서 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야 쟤가 강훈이래.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정착하기가 힘들다고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이럴까봐 협박을 하면 꼼짝없이 이제 뜯길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하는데 협박법 목소리 들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이런다더라 하면서 그래 300만 원 맞추면 이거 없애줄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자 협박범이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정중하게 대학생한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아이고 참 마지막 말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PT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다면 자 도와줄 건 많습니다. 그리고요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저 박스에 있는 거 있죠? 1366, 1377, 1388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연계해 주고요 들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근데 이제 애들은 그렇거든요. 그 친구 지가 아버지 알면 죽어요 뒤져요 그러면 아니 안 뒤지게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친밀감이 형성된 권위 있는 사람 여러분이 돼주시면 어떨까요? 이웃집 친구 아빠라도 이웃집 친구 엄마라도 아니면 이웃집 삼촌이라도 누군가가 이 사람이 돼준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이들한테 새롭게 채워주시고요. 정말 가정에 그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보면서 아이들한테 인식하게 하세요. 아까 뭐였죠? EBS 교육방송 아이의 사춘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영상 같이 보면 스스로 으아 합니다. 아이들이 으아 진짜 왜냐하면 실험 결과거든요. 아이들은 데이터를 봐야 믿습니다. 어른들 가르친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서 요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이런 번호를 알고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1번 다 알아 묵었다 2번 통 모르겠다 1번 2번 예. 자,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왜 이런 교육을 하냐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지만 이제 저는 여러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 전에도 청소년 성교육을 했지만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죠. 청년들한테 어디까지 스킨십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몸을 만져도 괜찮다고. 몸을 만져도 괜찮다는 답을 정직하게 청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쁘다 좋다 개념이 아니고 개방적이고 그게 크게 잘못은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좋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과 위협 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긴 시간 강의 주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 담아서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몸을 죄로 인해서 타락시키고 이용하고 심지어는 협박과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런 무관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도록 건강한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을 또 생명의 가치관을 가르쳐서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청년들로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 광양중학교 한국교회가 이리 앞장서서 거룩하고 순결한 이 땅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